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2층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커피포트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오전 7시 30분 출근 전 이 짧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것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는 순간 옆방에서 남편 윤도현이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일찍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결혼 5년 차 서로의 리듬을 알아채는 데엔 말이 필요 없었죠.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식빵 2장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탁탁 버터 바르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어요. 이 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크지 않은 25평 공간이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죠. 명절이나 기념일 때만 시댁을 찾아가고 평소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지내왔어요. 우리 집은 우리 둘만의 안식처야. 하윤이 결혼 전 도연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었죠. 둘 다 직장 생활로 지친 몸을 뉘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퇴근 후 문을 열면 고요함이 반겨주는 집, 주말엔 커튼을 치고 느긋하게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집. 그게 이 부부가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도연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어요. 하윤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도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잠깐 얘기 좀 할까?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하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손을 비비작거리며 소파 끝에 앉았죠. 지민이 말이야, 서울 쪽 대학으로 편입했대. 다음 달부터 학교 다닐 건데. 하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우이 윤지민, 22살. 지방 소도시에서 자라 부모님 슬하에서 늘 막내딸 대접을 받아온 아이였죠. 도연의 여동생이지만 하윤과는 딱 두어 번 명절 때 마주친 게 전부였어요. 편입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지민이 자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잠깐만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한두 달이면 자기 방 구한대. 하윤은 잠시 말없이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느낌이었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물었어요. 잠깐이 얼마나 잠깐인데요? 한두 달 길어야 석 달.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실에서 잘하는 얘기예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는 장남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특히 막내 동생 지민에게는 늘 다정한 오빠였죠. 지민이 초등학교 때 전학 가느라 울면 등교기를 함께 걸어줬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퉈 속상해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달래주던 사람이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지민이도 힘들 텐데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윤은 눈을 감았어요. 참는다. 가족이니까 조금만.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죠. 결혼 전 도연과 나눴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했던, 집은 우리 둘만의 안식처로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들 말입니다. 안 돼요. 하윤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왜?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자취방 구하면 되죠. 보증금이 문제래. 어머니가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시고. 하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62살. 지민을 낳고 늦둥이처럼 키워서인지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유난했던 분이죠. 명절 때마다 지민이는 아직 애기라며 모든 걸 봐주시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럼 대출을 받든지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무겁고 불편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가족이잖아. 좀 도와주자. 내가 부탁할게. 가족이라고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하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하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박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고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아, 하윤이? 나야. 오늘 바쁘니? 출근 준비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 저기 말이야, 지민이 있잖아. 서울로 대학 편입했거든. 편입 소식은 이미 며칠 전 도연에게 들었던 터였어요. 네,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지민이가 통학하기 너무 힘들대.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이 넘거든. 애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 그렇게 다니다간 몸 상할까봐 걱정이야. 하윤은 손에 들고 있던 립스틱을 화장대에 내려놨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럼 자취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게 말이야, 보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 요새 원룸도 1,000만 원은 기본이잖아. 우리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하윤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너희 집에서 지민이 좀 지내면 안 될까? 어차피 너희 둘만 사는데 한 명 더 있어도 괜찮잖아. 하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죠.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요. 방도 하나밖에 없고, 아이고, 뭐 그런 걸 따져? 거실에 간이 침대 하나 놓으면 되지. 지민이도 불편한 거 잘 참는 애야. 걱정 마. 하윤은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가 상의를 먼저 해봐야. 상의는 무슨 가족끼리 그런 것 따지니? 도연이한테도 말했어. 걔도 괜찮다고 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이미 동의했다는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저는 좀. 하윤아, 내가 착한 며느리인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도와줘. 응? 2년만 있으면 지민이 졸업하잖아. 그때까지만 부탁이야. 2년. 그 말이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정해졌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지민이는 우리 집 막내딸이거든. 내가 40이 넘어서 낳은 애라 더 애틋하지. 내가 이해해 줄 거라 믿어.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알았지? 오늘 오후에 지민이 짐 보낼 거야. 도연이한테도 연락해뒀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 하윤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 보였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하유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객차 속에서 홀로 동떨어진 기분이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어제 나한테 전화하셨어. 그때 너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너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지민이 내 동생이잖아. 하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동생, 가족, 어머니. 그 말들이 자꾸만 자신을 짓눌렀어요. 2년이라며요? 한두 달이 아니라? 그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래. 그 정도는 우리가 참아줘야지. 가족인데. 하유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당신 혼자 집이 아니라고. 알아. 미안해. 그래도 이미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잖아. 하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이미 지민의 짐들이 가득했어요. 큰 캐리어 3개와 박스 5개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소파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자가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윤지민이었습니다. 하유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부엌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어색하게 웃었죠. 여보, 늦었네. 지민이 오늘 짐 옮겼어. 하유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 집에 들어온 첫날 저녁 하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귓가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지민이 짐을 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에이, 이게 뭐야? 옷장이 이렇게 작아? 캐리어 지퍼 여는 소리, 박스 뜯는 소리, 물건 바닥에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 하유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 3개가 벌어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론 박스 5개가 쌓여 있었어요. 지민은 그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며 투덜거렸죠. 언니, 옷걸이 좀 더 없어요? 하유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여분 있어요. 거기 먼지 쌓였던데. 새 거 없어요?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뒤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거 닦았으면 돼요. 새 건 따로 없어요. 지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근데 언니, 이 집 생각보다 좁네요. 25평이면 좀 넓을 줄 알았는데. 하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나와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아, 집 많네. 뭐 이렇게 다 가져왔어? 오빠, 나 2년 있을 건데 당연히 다 가져와야지. 옷도 계절별로 필요하고 화장품이며 책이며 다 필요하다고.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민은 일어서서 복도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근데 내 방은 어디예요? 거실에 가니 침대 놓을 거야. 좁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오빠를 바라봤죠.
예, 거실에서 자라고요? 진짜요? 응, 우리 집은 방이 안방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지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복도 끝에 있는 안방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럼 그 방은요? 오빠랑 언니 방이죠? 응, 우리 부부 방이야. 지민은 팔짱을 끼고 입을 삐죽였습니다. 불만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근데 낮엔 오빠들 출근하잖아요. 방 비는데 왜 제가 거실에서 자야 돼요? 하유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이 확 들어갔습니다. 설거지 스펀지를 꽉 쥐었죠. 도연은 난처한 얼굴로 지민을 달랬어요. 야, 그래도 그건 우리 부부 방이잖아. 내가 양보해야지. 양보는 무슨. 2년 동안 거실에서 자라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사람인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죠. 하유는 수건을 탁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민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따지듯 말했죠.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낮엔 방 비는데 제가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방은 저희 부부 방이에요. 그래도 낮엔 안 쓰잖아요. 안 쓴다고 남 주는 건 아니에요. 지민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2번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나 지민이야. 있잖아. 언니네 집에 방이 없대. 거실에서 자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유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 거실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지민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아, 내가 전화 좀 받아봐. 도연은 난처한 얼굴로 지민에게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하유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어머니, 나예요. 도연아, 지민이가 거실에서 잔다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도 안방이 있잖니. 낮엔 너희 둘 다 출근하는데 지민이 그 방 쓰면 안 되겠어? 도연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민이가 얼마나 예민한 애인 줄 알아? 거실에서 자면 불 켜고 끄고 소음에 다 시달리잖아. 그렇게 2해 동안 지내라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어머니, 그 방은 저희 부부방이라. 부부방이 뭐가 중요해? 낮엔 어차피 안 쓰잖아. 밤에만 너희 둘이 쓰면 되지. 지민이 낮에 쉬어야 학교 다니지. 하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러왔어요. 도연은 하윤을 힐끔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래도 하윤이랑 상의를 해봐야. 상의는 무슨? 며느리한테 물어봐. 지민이 불쌍하지 않으냐고.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하윤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하윤아, 내 생각은 어떠니? 하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싫은 거야? 어머니, 그 방은 저희 사생활 공간이라서요. 사생활은 밤에만 지키면 되잖아. 낮엔 어차피 회사가 있으면서 무슨 사생활이 필요해? 지민이가 낮에 쓰고 밤엔 너희가 쓰면 되잖니. 하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압적이 되어갔죠. 내 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내가 좀 양보해. 응?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유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죠.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알아서 해. 지민이 거실에서 자게 하지 마.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승리한 듯 미소 지었죠. 도연은 하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민이 낮에만 안방 쓰게 하면 안 될까? 우리 밤에만 쓰면 되잖아. 하윤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죠.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날 밤 하윤은 안방 옷장에서 자기 옷들을 꺼내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자기 짐을 챙겼어요. 둘은 말없이 짐을 들고 작은 방으로 옮겼죠. 좁디 좁은 서재 겸 창고였던 그 방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윤은 이불을 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부의 성역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을 내어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지만 정작 잠에서 깨는 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 안방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기 때문이죠. 아니 진짜 그 교수님 완전 최악이야. 수업 듣다가 잠들 뻔했다니까. 킥킥 웃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작은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옆에서 도연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완전 꿀잠 자고 있었는데 미안 깨웠어? 괜찮아. 나 원래 올빼미야. 지민의 목소리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알람이 울리자마자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눈 밑에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하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방 침대 위엔 지민이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옷 입은 모습 그대로 누워 자고 있었죠. 옆엔 과자 봉지가 뜯겨져 있었고 탄산음료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하윤의 화장품들이 뚜껑도 안 닫힌 채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하윤은 입술을 깨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엔 간밤에 지민이 먹었던 라면 그릇이 국물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기름기가 둥둥 뜬 국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죠. 하윤은 한숨을 쉬며 그릇을 들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면 거실은 이미 지민의 영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엔 지민이 다리를 쭉 뻗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윤이 들어서자 지민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죠. 언니,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할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사놨던 반찬들이 거의 바닥나 있었어요. 지민이 낮 동안 다 먹어치운 모양이었죠. 하윤은 남은 재료로 간단히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밥 됐어요. 하윤이 부르자 지민이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밥이랑 김치 볶은 거예요? 재료가 없어서 간단히 했어요. 에이, 저 이거 별로예요. 배달시켜 먹을래요. 지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하윤은 혼자 식탁에 앉아 볶음밥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떴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윤은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신발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신던 검은색 단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둘러 안방으로 가보니 신발장 옆에 자기 단화가 벗겨져 있었죠. 그리고 침대 위엔 지민이 그 신발을 신고 자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 씨, 제 신발 신었어요? 하윤이 물었지만 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할 수 없이 다른 신발을 신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도 내내 신경이 쓰였죠. 주말이 되자 하윤은 밀린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안에 이미 지민의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윤은 한숨을 쉬며 지민의 옷을 꺼냈죠. 젖은 빨래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지민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빨래 좀 개서 방에 넣어줘요. 에이, 언니가 해줘요. 저 지금 바빠요. 뭐가 바빠요? 친구랑 톡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빨래는 하윤이 개서 안방에 갖다 놓았어요. 옷장을 열었을 때 안엔 지민의 옷들이 가득했고 하윤의 옷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윤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지민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언니,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줘요. 드라마 보는데 시끄러워요. 하윤은 손에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도 최대한 줄였죠.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밤이 되어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하윤은 작은 방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도연이 방으로 들어오자 하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집안일도 안 하고 제 물건 마음대로 쓰고.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시험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조금만 참아줘. 시험 끝나면 나아질 거야.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옷을 갈아입고 씻으러 갔어요.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작은 방 서랍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랍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속옷들이 뒤섞여 있었고 양말들이 제자리에 없었죠.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윤은 안방으로 가서 지민에게 물었어요. 지민 씨, 제 서랍 뒤졌어요? 아, 양말 좀 빌려 신으려고요. 제 거 다 빨래 중이라서요. 그래도 허락받고 가져가야죠. 에이, 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양말 하나 빌려 신는데 뭐가 어때서요? 가족인데. 지민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윤은 입이 막혔어요. 할 말을 잃었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이 집이 더 이상 자기 집 같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하윤은 회사 책상 앞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 알림이었어요. 고객님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미결제 금액 213만 7천 원. 하윤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니. 자기가 그렇게 쓴 기억이 없었죠. 서둘러 카드사 앱에 접속해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80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35만 원, 카페에서 6만 원, 의류 매장에서 50만 원, 클럽 입장료와 술값으로 40만 원. 모두 지난 2주 동안 찍힌 내역들이었어요.
하유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자기가 쓴 게 아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동료가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하유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누가 어떻게 썼을까? 카드는 지갑 안에 있었는데. 아니, 잠깐. 하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며칠 전 지민이 급하게 나가면서 카드 좀 빌려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언니, 카드 좀 빌려줘요. 급한 일 있어서요. 금방 갚을게요. 그때 하유는 별 생각 없이 카드를 빌려줬었죠. 급한 일이라길래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쓰려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200만 원이 넘게 쓸 줄은 몰랐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하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엔 지민이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누워 있었어요. 발목엔 값비싸 보이는 스니커즈가 신겨져 있었죠. 하유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 씨, 제 카드 어디 있어요? 지민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안방 화장대 위에 뒀어요. 하유는 안방으로 가서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손에 든 카드를 보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죠. 이 카드로 얼마나 썼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민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눌러 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0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지민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말했죠. 아, 그 정도 됐나? 몰랐네요. 몰랐다고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몰랐다고요?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시끄럽잖아요.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민은 소파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죠. 급해서 좀 썼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거든요. 오빠가 나중에 갚아줄 거예요. 오빠가 갚는다고요? 그건 제 카드예요. 왜 제 카드로 그렇게 마음대로 쓴 거예요? 지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빌려주셨잖아요. 급하다고 했을 때 거절 안 하셨으면서요. 그래도 200만 원이 넘게 쓸 줄은 몰랐어요. 에이, 그 정도 금액이 뭐가 대수예요. 언니 직장인이잖아요. 돈 벌잖아요. 하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민은 명품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오빠한테 말해서 갚게 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유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카드가 무거웠습니다. 200만 원, 자기 한 달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하유는 작은 방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도연이 들어오자마자 하유는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도연은 명세서를 받아들고 눈을 굴렸어요. 얼굴이 굳었죠. 이게 뭐야? 지민이가 제 카드로 쓴 거예요. 200만 원 넘게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미안해. 내가 지민이한테 얘기할게. 얘기만 할 거예요? 돈은요? 내가 갚을게. 걱정 마. 하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 갚는다 해도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민의 태도 함부로 남의 카드를 쓰고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문제였죠. 하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민이 너무 심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알아. 내가 단단히 말할게. 하지만 도연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윤이 퇴근하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나 지민이 엄마야. 네, 어머니. 저기 말이야, 지민이한테 들었는데 카드 일로 좀 그랬다며? 하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제 카드를 200만 원 넘게 써서요. 그게 뭐가 대수야? 지민이 학생이잖아. 학생은 그럴 수 있지. 급하면 쓰는 거지. 하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지민이가 쓴 돈은 도연이가 갚는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며느리가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너무 인색한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돈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지민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언니한테 혼났다고 울면서 전화했어.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울었다고요? 지민이요? 하윤은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 하나 못 챙겨주면서 뭐 하는 거야? 도연이가 갚는다는데도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어떡해? 어머니, 저는 그냥 허락 없이 쓴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허락은 받았잖아. 카드 빌려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서 그럼 쓰라는 거 아니야?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죠. 하윤아, 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 가족이잖아. 학생 하나 돌봐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돈의 경계마저 무너진 순간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도연이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하윤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지민과 이틀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죠. 출장 첫날 저녁 하윤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반. 원래는 11시까지 있을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집이 걱정됐어요. 지민 혼자 집에 있을 텐데 괜찮을까? 하윤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에게 먼저 간다고 인사하고 회사를 나섰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습니다.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죠. 쿵쿵거리는 저음이 벽을 타고 울려왔습니다. 하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죠. 자기 집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하윤은 확신했어요. 음악은 자기 집에서 나오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순간 하윤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엔 낯선 남녀 7, 8명이 가득했어요. 소파에, 바닥에, 식탁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바닥엔 소주병과 맥주캔이 굴러다녔고 테이블 위엔 치킨 박스와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음악은 텔레비전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쿵쿵 울려 나오고 있었죠. 누구세요? 낯선 남자 하나가 하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윤은 입을 벙긋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안방에서 지민이 나왔습니다.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 언니 왔어요? 일찍 오셨네. 지민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유는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민 씨,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 친구들이요. 오늘 모임 있어서 불렀어요. 허락도 안 받고요? 에이, 언니 야근한다고 했잖아요. 늦게 올 줄 알았는데. 하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민은 친구들에게 돌아서며 말했죠. 계속 놀아요. 신경 쓰지 말고. 하유는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하유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활짝 열자 침대 위엔 낯선 남자가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옆엔 여자 한 명이 누워 있었죠. 하윤의 베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제 방인데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미안. 몰랐어요. 지민이가 괜찮다고 해서.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거실로 나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죠. 바닥에 널린 술병들, 음식 쓰레기들, 사람들의 얼굴,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동영상도 촬영했어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지민이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1층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경비원 정영수가 나왔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무슨 일이세요? 저 12층 1203호 사는 사람인데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소음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아까 10시쯤 11층에서 전화 왔어요.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 기록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민원 일지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하유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음악 소리가 쿵쿵거렸어요. 하유는 텔레비전으로 가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음악이 뚝 끊어졌죠. 사람들이 일제히 하윤을 쳐다봤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지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왜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제가 친구들 부르는 게 뭐가 어때서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당신은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뭐라고요? 얹혀 산다고요? 맞아요. 얹혀 살면서 집주인 허락도 없이 파티를 열었어요. 이건 명백한 월권이에요. 하유는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주먹을 꽉 쥐고 하윤을 노려봤죠.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한테 이러면 어떡해요?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제 침대에 남 눕히고 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빠한테 이를 거예요. 언니 너무해요. 이르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서 나가시라고 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지민도 마지막으로 하윤을 쏘아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거실엔 하윤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엔 술병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소파엔 술이 쏟아져 있었고 카펫엔 음식물이 흘러 있었죠.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관계는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파티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하윤은 쓰레기를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닥에 널린 술병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죠. 소파에 쏟아진 술은 행주로 닦아냈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카펫도 엉망이었어요. 하윤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거실 청소를 끝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였죠. 안방에선 지민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하윤은 눈을 감았어요. 새벽 3시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도연이 서 있었죠. 출장 가방을 든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하윤이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쪽을 바라보며 걸어갔어요. 안방 문을 열자 지민이 울고 있었죠. 베개를 껴안은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민은 도연을 보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은 동생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죠. 괜찮아. 오빠 왔어. 하윤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연은 하윤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지민이 친구들 쫓아낸 게 사실이야? 하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사진까지 찍었다며? 지민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동생 하나 못 봐줘?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어요. 거실에 앉아요. 보여줄 게 있어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하윤을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카드 명세서,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오늘 경비실에서 받아온 민원일지 사본. 모두 식탁 위에 차례대로 펼쳐놓았죠.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카드 명세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지민 씨가 제 카드로 쓴 내역이에요. 총 213만 7천 원.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클럽, 의류. 전부 허락 없이 썼어요. 도연은 명세서를 집어들고 눈을 굴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실에 널린 술병들,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남자의 모습. 도연은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영상도 있어요. 하윤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도연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네. 오늘 밤 10시에 제가 퇴근했을 때 이 상태였어요. 낯선 사람 7, 8명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침대에 남자가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죠. 이건 경비실에서 받은 민원일지 사본이에요. 오늘 밤 10시쯤 아래층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희 집 때문에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안방 쪽을 바라봤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지민이 문틈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나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민은 천천히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으로 소매를 꼭 쥐고 있었죠. 오빠, 이게 사실이야?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도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카드 200만 원 넘게 쓴 것도, 집에서 파티 연 것도 다 사실이야? 오빠, 그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빠가 편하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편하게 지내라는 게 이런 뜻이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학교도 적응 안 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고향 친구들 불러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허락 받았어야지. 카드 쓸 때도 얼마나 쓸 건지 말했어야지. 안방에 남들이는 것도 하윤이한테 물어봤어야지. 지민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언니가 너무 깐깐해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따지고. 깐깐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여긴 하윤이 집이야. 내 집이 아니라고. 하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야. 도연은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하윤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떨리지 않았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집이야. 하윤이랑 나 둘이 사는 집이야. 지민은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오빠, 제 편 아니에요?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야. 넌 선을 넘었어.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내일 어머니한테 연락할게. 자취방 구하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할 것 같아.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는 하윤을 돌아보며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도연의 각성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놓인 증거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은 안방 문 앞에 서서 오빠의 반응을 살폈죠. 하윤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오늘 당장 짐 싸.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짐 싸라고 했어. 내일 아침까지 나가야 해.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학교 다녀야 한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기숙사 알아보든지 집으로 내려가든지.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도연은 손을 내저었죠. 안 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넌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오빠,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카드 200만 원 넘게 쓴 것도, 집에서 파티 연 것도, 안방에 남들인 것도 모두 용서할 수 없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도연아, 무슨 일이니? 새벽에 왜 전화해? 어머니, 지민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무단 사용부터 시작해서 안방에서 벌어진 파티, 낯선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도연이 안방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뭐라고? 안방에 남자가 있었다고? 네. 하윤이가 사진도 찍어뒀어요. 증거 다 있어요. 지민이 지금 거기 있니? 네. 그애 바꿔줘. 도연은 휴대폰을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윤지민,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죠.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지금 즉시 내려와. 오늘 아침 첫 차 타고 집으로 와. 알았어? 엄마, 저 학교 다녀야 한다니까요. 학교는 무슨 학교? 내가 지금 공부할 정신이 있어? 당장 집으로 내려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도연은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서 짐 싸.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지민은 고개를 떨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윤은 도연을 바라봤죠.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어 도연의 등을 쓰다듬었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내가 너무 몰랐어. 지민이를 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봐줬어. 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알아요. 이제 달라지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큰 캐리어 3개와 박스들을 현관에 쌓아놨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택시를 불렀죠. 지민은 하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하윤과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 대금은 내가 전액 변제할게. 그리고 안방 청소하고 수리해야 할 것 같아. 침구랑 커튼도 새로 사자.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이틀 동안 두 사람은 안방을 완전히 대청소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매트리스를 세워 햇볕에 말렸어요. 옷장 안을 비우고 구석구석 닦아냈죠. 지민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냈습니다. 새 침구를 샀고 커튼도 교체했어요. 방 안에 은은한 라벤더 향초를 켰죠. 청소를 마치고 나자 안방은 다시 하윤과 도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집안 출입이나 지출에 대해선 우리 둘이 원칙을 정하자. 문서로 만들어서 서로 지키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 가족 문제도 이제부턴 부부 합의제로 가자.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알아요. 나도 고마워요. 며칠 뒤 도연은 노트북을 펴고 집안 원칙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방문 시 사전 합의, 지출 내역 공유, 집안일 분담표 모두 적어 내려갔어요. 하윤도 옆에서 의견을 보탰죠. 두 사람은 문서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명절엔 너희 집에 가도 되니?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지민이는 집에서 반성 중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명절날 하윤과 도연은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민은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하윤에게 조용히 말했죠. 하윤아, 미안했어.
내가 지민이를 너무 봐줬나 봐. 이제 애도 철이 들어야지. 하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민 편만 들지 않았어요. 관리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하윤과 도연은 냉장고에 붙여둔 집안일 분담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모든 게 공평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그곳은 다시 두 사람만의 성역이 되었죠. 하유는 침대에 누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부의 안방은 사랑의 경계선이에요. 경계는 지켜질 때 비로소 누구에게나 안전한 거죠. 도연은 하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경계가 회복되자 사랑도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